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3년 후인 2020년에는 4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경쟁이 한창인데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충전소를 두고 벌어지는 관련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1회 충전으로 191km를 달릴 수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보조금 혜택에 저렴한 차량 가격을 앞세워 작년에 3,000대 이상 팔았습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28개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출 계획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르노 삼성의 트위즈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50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전기차 모델의 국내 상륙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 경쟁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1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셀을 공개했고, LG화학도 2020년까지 비슷한 성능의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2020년까지 한 번 충전에 500km를 달리는 3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며 올해만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업계와 통신업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이 한창입니다. GS25와 롯데하이마트는 제주도 매장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돌입했고, KT는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한 급속 충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가 전기차란 블루오션을 통해 반도체 산업이 달성했던 고속 성장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난주 포드를 넘어선 데 이어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도 제쳐서 업계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현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26% 오른 312.39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515억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에 가깝습니다. 시총규모 502억 달러인 미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서면서 오늘부터 미국의 넘버원 자동차 제조업체는 테슬라로 바뀌었습니다. 113년 전통의 포드차 시가총액을 넘어선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40%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상승세는 올해 말로 예고된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공격적 경영도 주가 상승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자들이 머스크 CEO의 미래 비전에 돈을 쏟아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만 대의 차를 판매해 예상 적자가 9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 주가가 1천만 대 이상의 차를 판매해서 순이익이 90억 달러로 추산되는 제너럴 모터스를 제치고 시총 규모 1위를 차지한 것은 거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현재입니다. 부도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2조 9천억 원을 긴급 수혈해 살리려던 계획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회사채 최대 보유자 국민연금의 대주주 지분 감사 요구를 산업은행이 거부한 데 이어서 지난 10일 산은 회장까지 나서서 기관 투자가들을 설득하는 자리에 실무자들만 찾아와서 맥이 빠진 겁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대우조선이 구제금융 대신 단기법정 관리인 사전회생 계획에 넘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정부 계획대로 2조 9천억 원을 더 지원받으려면 은행 무보증채권 80%, 회사채 50%의 출자 전환과 만기 연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채무 재조정에 동의한 은행, 회사채 보유 개인들과 달리 기관 투자가들, 특히 회사채 30%가량을 가진 국민연금은 강경합니다. 대우조선의 존속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며 사는 지분 추가 감자, 4월 만기 회사채 우선 상환, 회사채 출자 전환 가액 조정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사내는 30여 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이동걸 회장이 직접 주재한 비공개 설명회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미 짜놓은 계획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설명회에서는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결정권 없는 실무자만 보내거나 불참했습니다. 현 조건에서는 동참 의사가 별로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특단의 종합적인 대책이 즉각 마련되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4월 21일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대우조선의 운명은 오는 17, 18일 있을 사채권자 집회에서 결정됩니다. 만기별 5차례 집회 중 하나라도 승인되지 않으면 지원 계획은 무산되고 이달 내 법원행이 결정돼야 할 처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2분기 국내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11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2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경기 전망지수 DSI를 조사한 결과 8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DSI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 부문의 체감 경기는 개선됐지만 내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질 구매력으로 살펴본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소득분위별 실질 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16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월평균 실질 소득은 123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연평균 1.2%, 소득으로는 20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최상위 5분위는 646만 원에서 825만 원으로 연평균 1.90%씩 모두 179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1분위와 5분위 간의 실질 구매력 격차는 13년간 10%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1분위에서 은퇴한 고령 가구가 늘면서 1분위 근로소득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 많이 살던 서울 도심의 한옥마을까지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번졌습니다. 외부인들이 몰리면서 갑자기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원거주민들이 떠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한복판, 저층의 한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 구도심 한옥마을은 독특한 정치로 SNS 등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지난해부터 부쩍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카페도 많고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기에 바쁜 방문객들로 북적대는 거리. 그 한편엔 원거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있습니다. 문 앞에 걸려있는 빨래와 생활도구들. 이곳은 급격히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이 주로 주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들어서 부엌을 놓고 잠만 잘 수 있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었는데 20년, 30년 살던 사람. 음식점과 카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월세가 높아지자 기존 주민들은 오랜 삶의 터전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다 나가봤어요. 전부 이렇게 다 계절을 해버려가지고 주인이면 나가는데 어떻게. 사유지에 대한 개입 권한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주택법상 세입자 보호 규정도 주거에서 상가로 용도 자체가 바뀔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맞죠.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반복되는 구도심 주민 이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낮과 밤을 번갈아가며 일하는 교대 근무 근로자들이 낮에만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수면 부족, 흡연, 음주 등의 건강 위험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송윤미 교수팀은 제5차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11,600명을 대상으로 교대 근무와 건강 행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대 근무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여성의 경우 교대 근무자의 흡연 위험이 주간 근무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그 위험이 5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한 대형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2천여만 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냈는데요. 아는 사람이 더합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한 차량이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경차 주변을 배회합니다. 주위를 살피는 듯 스쳐 지나가기만 10번. 40여 분이 지난 뒤 경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냅니다. 11번째 만에 범행에 성공한 남성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는 대형 보험사 직원 54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불법 주차 차량을 몰색해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자신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5건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김 씨가 챙긴 돈은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보험업의 해박한 지식을 활용해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과실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가 쉽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 씨는 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 회사 직원들도 협박해 통상보다 9배 이상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보험 처리로만 전결하지 마시고요. 경찰이나 아니면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줄 걸 요구하신다면. 경찰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김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혼자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술집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전국 일반 주점 사업자는 5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 감소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3,600개가 감소한 것으로 하루 평균 10곳가량이 폐업한 꼴입니다. 일반 주점 사업자는 2015년 12월만 해도 6만 명을 넘었지만 매달 감소세를 면치 못하면서 1년 만에 5만 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문학의 주요 트렌드는 현재 자신의 삶과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이른바 욜로족입니다. TV 예능도 이에 맞춰서 욜로족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빛 물결에 급할 것 없는 여유. 재료가 떨어지면 장사는 끝. 손님이 없어 적자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부럽기만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을 배경으로 한 윤식당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을 벗어나고픈 시청자의 대리만족에 힘입어 시청률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림 같은 곳에서 작지만 이쁜 식당을 열고 낮에는 일할 만큼 일하고 번 돈으로 밤에는 같이 웃고 떠들고 놀고 즐기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거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라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꿈을 대신 실현해주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잇따라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주말은 숲으로도 욜로족을 겨냥한 예능입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푸른빛과 시원한 바닷바람 소리는 주말만큼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곳에서 쉬고 싶은 직장인들의 로망을 자극합니다. 하룻밤의 미식 여행을 주제로 한 원나잇 푸드트립 역시 눈과 입이 즐거운 식도락의 재미를 선사하며 2번째 시즌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욜로 예능은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랫폼. 플랫폼은 원래 역이나 버스의 승강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우리 말로는 발판, 토대, 기반쯤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시대의 플랫폼은 어떤 의미일까요? 온라인 플랫폼은 각종 정보와 상품이 거래되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 개념으로 애플, 또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저도 오늘 제대로 된 개념 처음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런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노동력도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음식 배달,
가사 노동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이 노동시장에도 새로운 장을 열었군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또 유사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또 잔심부름을 대신해주는 태스크래빗 등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 자체는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하지만 온라인 플랫폼과 만나서 새롭게 재탄생한 겁니다. 네, 저도 택시 탈 때 이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를 잡느라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또 무엇보다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요즘 미국 대학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배달 앱 조이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이런이 기존 음식 배달 앱과 획기적으로 다른 점은 음식점과 메뉴에 제한이 없고 또 누구든 자원하면 배달을 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라는 점입니다. 이 앱은 배달을 요청하는 바이어와 이 배달을 해주는 러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누구든 때로는 바이어가 또 때로는 러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배달업체에 주문하는 게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 배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싶다고 이 바이어가 요청을 하면요. 그 식당 주변의 러너들에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 정보를 받은 러너 중 한 명이 배달을 수락하면 이 채팅창이 생기고 또 바이어와 러너가 서로 메뉴와 장소, 또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바이어는 배달료를 내거나 또 배달료 대신 러너의 음식값을 대신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제가 이 앱을 통해서 커피 배달을 요청했는데 구보나 캐스터가 배달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일종의 공유 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재밌는 게 배달을 하는 러너들이 먼저 제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햄버거 사러 가는 길인데 뭐 필요한 사람, 혹은 커피 마실 건데 내 커피값 대신 내주면 내가 배달해 줄게 라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러너는 배달비로 $5 이상을 받았을 때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3에서 16%의 수수료를 낸다고 합니다. 네, 뭔가 친구들끼리 품앗이를 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재밌는 구조 같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겨냥한 성공적인 플랫폼 노동 서비스인 것 같네요. 네, 조이런은 2016년에 14개 대학에서 시작해서 2017년에는 50개 대학으로 늘어났는데요. 매달 사용자 수가 무려 50%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는 손님들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이 조이런의 러너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스타트업 업계에서 대학가라는 공간, 또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잘 이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참 대학가를 배경으로 한 플랫폼 노동의 좋은 예인데요. 이런 공유 경제 플랫폼 노동이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 비즈니스 스쿨이 지난 2016년 1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영국의 생산 가능 인구의 10% 이상인 490만 명이 구글, 또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은 14%,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2%가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플랫폼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군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업체의 직원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대리운전 앱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의 직원은 아니듯이요. 그래서 이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거나 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보편적으로 확산될 이 플랫폼 노동,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새롭게 생기는 노동 형태인 만큼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